안녕하십니까. 용문초등학교 교사 조하나입니다. 오늘 저와는 게이미피케이션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에 앞서서 미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교육은 과거에는 이해중심 교육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표현중심 교육이 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해중심 기반 교육일 때는 리딩이나 리스닝과 같이 수용적인 기능과 어떤 터칭, 스멜링 이런 감각들이 유용했다면 앞으로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킹이나 라이팅 그리고 메이킹, 드로잉, 댄싱과 같은 표현 방법과 관련된 감각이나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인데 왜 미래교육을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이런 미래교육에서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이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미래교육에 일맥상통하는 의사소통과 그 다음 자신의 표현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5가지 기업의 로고를 들고 와봤는데요. 스타벅스, 캐시슬라이드, CGP, 그 다음 요 4번째에 있는 것은 Always라고 소셜 커머스 마켓입니다. 쿠팡과 같은. 자, 5번째는 당근 마켓입니다. 이 5개의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맞추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5개 기업의 공통점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요소를 아주 잘 접목을 해서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경우 보면 안에 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음료를 살 때마다 시즌마다 프리퀀시 이벤트를 하죠. 저도 이 프리퀀시를 모아서 어떤 상품을 바꾸고 나서 후회를 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전에는 이 프리퀀시를 모으기 위해서 아주 집중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 CGV의 등급제라든지 아니면 Always 같은 경우는 안에 게임이 아예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의 기구매가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기부와 어떤 교환의 활성화가 목적인데요. 이것들을 아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지 제도나 온도 제도, 즉 레벨링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교육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 수업을 게임화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와 흥미도를 유도하고 학습 목표 달성을 하는 수업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생소할지라도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교실에서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포인트 제도나 레벨링, 배지, 그 다음 기부 게시판에 있는 리더보드 이런 경쟁적 성취적 요소들을 아주 교실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들은 보드게임을 기반으로 한 학습 사례들입니다. 자, 그에 앞서 게임의 범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X축을 보시면 목적성이 학습부터 재미까지, 그 다음 Y축을 보시면 설계 난이도가 단순부터 복잡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게이미피케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 난이도가 단순하지만 그 목적성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이 GBL이라고 불리는 게임 베이스 러닝 부분을 보시면 설계 난이도는 중상이지만 목적성 부분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어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GBL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바로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이나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만들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목적성은 재미에만 몰입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시리어스 게임 같은 경우는 학습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설계도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많이 선생님들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보드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교육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드게임이 만들어질 때 단순 놀이나 유의 목적으로 만들어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에 구성물이나 일러스트나 이런 메커니즘을 바라본다면 교육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를 교육활동에 적용을 시킨다면 교육활동에 몰입을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되어야 보드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학생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활용할 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가지실 수 있는 팁인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사 집단이 잘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룰을 어기는 것인데요. 이 보드게임도 마찬가지 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만들어진 룰을 곧이곧대로 지켜야 된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룰을 모두 이해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면 다소 흥미가 떨어지거나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의도하신 이 학습 목표 달성에 아주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플레이를 단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플레이를 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핵심 기능만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잔잔한 룰을 접목시켜 점점 학생들이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플레이의 다양화입니다. 보드게임은 아무래도 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반치를 구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게 구비했는데 한두 번 사용하고 다음 회로 넘기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 달성 중심이나 협력 중심, 신체 활동, 예를 들어서 퍼즐형 같은 경우는 우리 3학년에 릴레이가 나오죠. 달리기가 나오는데 그 달리기의 끝에 퍼즐형을 두고 뛰어가서 퍼즐도 풀고 다시 돌아오고 와 같은 이런 신체 활동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드게임을 변형해서 적용한다면 아주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드게임 안에는 아주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구성물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로 선생님들만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보드게임에 있는 구성물만 들고 와서 활동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보드게임은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관리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 관리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그 다음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가방 지퍼를 잠그거나 그 다음 책상을 딱 알맞게 붙이고 게임이 끝난 뒤에는 책상 아래까지 확인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모품이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보드게임 구성물이 하나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보드게임을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없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훼손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구성물이 하나 없어져도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학생들은 즐겁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그치거나 나무라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은 이미 함께하는 즐거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는 중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발견하셔서 직접 가서 함께 플레이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재밌는 걸 알고 교사와 함께 한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고 교사와 함께하는 그 래퍼가 아주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드게임은 내면을 발산하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상담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드게임을 활용하실 때는 교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융통성입니다. 이 융통성을 갖고 보드게임을 곧이곧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만의 컨텐츠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보드게임을 이 게이미피케이션화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먼저 이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내용 체계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과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 게이미피케이션을 아주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시수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범위의 덧셈과 뺄셈이라는 성취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게임을 잘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게임을 바로 접목시킬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샘샘 피자 가게라고 덧셈 뺄셈에 특화된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알고 있다면 이 성취 기준에 연결시킬 수 있을 텐데요.
나는 보드게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건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덧셈 뺄셈 보드게임이라고 치면 아주 많은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한번 보시고 이것은 이 성취 기준하고 한번 연결시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들이 한 6가지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실천해봐야지 마음만 가지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꼭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가지고 선생님들이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을 하시려고 하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그냥 게임으로서만 사용하시면 진짜 게임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즐거움이 단 거, 이기고 지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승전결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승전결처럼 말뜻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하는 법이겠죠. 자, 이거는 제가 어린이회관에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사용하기도 했고 작년 4학년 수업에서 사용하기도 했던 자료입니다. 4학년 과학에 보시면 지층과 화석 단원이 있습니다. 이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도입 활동으로 공룡 화석이 말해요라는 그림책을 읽어봅니다. 이 그림책을 읽어보면 공룡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묻혀서 화석이 되고 현대에 발굴이 돼서 박물관에 가는지까지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룡 화석이 말해요라는 그림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나도 공룡 발굴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와고라골 발굴단이라는 게임을 짜잔 하고 등장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와고라골 발굴단은 공룡 발굴가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공룡 화석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 4가지 화석을 발굴하면 입체 공룡이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싶겠죠. 하지만 가질 수 없어. 그러면 이 게임이 다른 친구들도 사용할 수 없겠지? 라고 하고 대신에 선생님이 여러분들만의 공룡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있어요 하면서 오토마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메이커 교육도 좀 진행하고 있어서 이 오토마타를 구매해서 나만의 공룡을 만들어 보고 이 공룡은 왜 이렇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사 활동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꼭 이런 오토마타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레이저 커팅된 교구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기승전결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면 지층과 화석 단원의 도입부터 말미까지 이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계속 이끌어서 활동에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학년에서 국어, 과학, 미술 이 3가지 성취 기준을 근거해서 학생들이 직접 게임도 해보고 그림책도 읽고 글쓰기도 해보고 그 다음 공룡까지 만들어보는 작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취 기준을 근거해서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티켓 투 라이드인데요. 이 티켓 투 라이드는 지하철 노선도 철도 놓는 게임입니다. 부산에도 이 부산의 생활이라고 하는 지역학 교재가 있죠. 이 지역학 교재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이 티켓 투 라이드라는 게임을 응용을 해서 우리 반만의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 맵에다가 부산 지하철 노선도를 놓고 그 다음 부산의 유명한 자연물이나 아니면 인공물, 조형물, 그 다음 문화유산 등을 3D 펜으로 직접 만들어서 맵을 입체로 구성을 한 다음에 티켓 투 라이드와 동일한 규칙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그대로를 써도 좋지만 게임의 테마를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딕시시라는 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인데요. 4학년에 국어과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성취 기준 끝에 아이들이 작은 짧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최재봉 교수가 얘기했듯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키운 신인류인 우리 아이들은 수용적인 기능은 아주 뛰어나나 이 산출, 즉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서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딕시시라는 보드게임을 응용해서 딕시시 안에 나오는 카드를 랜덤으로 5장 나눠준 다음에 그 카드 중에 3장을 선택하게 해서 3장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게 했더니 선생님 더 이상 패들렛에 글이 안 써져요 라고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몰입해서 이야기를 즐겁게 쓸 수 있었다고
저는 확인했고 선생님들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6학년 공간과 입체 단원에서 직결되는 게임인데요. 라보카라고 하는 협력학습 중심입니다. 공간과 입체 단원에서는 위, 앞, 옆모습을 보고 쌓기나무를 쌓거나 아니면 쌓기나무를 보고 위, 앞, 옆모습을 그리는 활동이 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을 하고 라보카라는 게임을 해보면 라보카 안에 있는 도형을 양쪽에서 동시에 두 사람이 의사소통하면서 앞에서 본 모양과 뒤에서 본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드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고 공간과 입체 단원을 들어가도 좋고 공간과 입체 단원을 학습하고 이 게임을 들어가도 배운 내용을 그대로 심화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블렌디드 러닝을 좀 접목을 하여서 MR2B나 RGOMS 내에 있는 쌓기나무를 입체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스파이더맨 보이십니까? 이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지금 손에서 거미줄이 쫙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일이 하나씩 블럭을 놓았는데요. 이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위, 앞, 옆모습뿐만 아니고 360도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위, 앞, 옆모습 그 이상의 것을 고민을 하고 쌓기나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앞에서 배운 성취 기준을 그 이상으로 초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승전결에 있는 수학과 프로그램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웰컴 투 행복 특별시라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웰컴 투 행복 특별시는 조금 특별한 건물 짓기 게임인데요. 부루마블류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보통 부루마블은 건물을 지어서 누가 내 건물에 밟으면 돈을 받고 파산을 하거나 결국에는 돈이 가장 많은 재산이 가장 많은 경우에 승리한다라는 조건인데요. 이 웰컴 투 행복 특별시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때 점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행복 지수와 인구 지수가 있는데 내 최종 점수는 이 두 점수의 곱이 내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건물만 계속 쌓아서 지어서 행복 지수만 높고 인구 점수가 0점이면 최종 점수는 0점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요. 이 게임 안에 아주 다양한 건물들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물 중 하나가 공장입니다. 공장은 돈을 벌어다 주죠. 똑같이 이 게임 안에서도 돈을 벌어다 주는 건물이거든요. 하지만 행복지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순간 싸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점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딜레마에 빠집니다. 공장이라는 곳에 내가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집 옆에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를 아이들은 합니다. 그래서 4학년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단원에 이 게임을 도입 활동으로 써서 웰컴 투 행복 특별시에 있는 건축물들을 우리 부산의 지도에 쫙 한번 놓아보고 어디에 공장들이 많고 어디에 빈집들이 많고 어디에 유희 오락시설이 많은지도 구분을 해보고 공장이 많은 곳에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을지, 빈집이 많은 곳에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을지, 유희 오락시설이 많은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이들끼리 서로 한번 의논해보고 프로젝트 문제를 잡아서 본격적 프로젝트 활동으로 도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비버타워라는 게임인데 비버타워도 마찬가지 앞에서 본 모양을 그대로 쌓아 올리는 게임입니다. 자, 이 비버타워의 재밌는 것은 이 건설 규칙이 다른데요. 건설 규칙 중에 한 손으로 블럭을 집어서 쌓는 것도 있지만 양손 규칙이 있습니다. 이 양손 규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똥침 자세로 하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는 자세도 있는데요. 저는 이 자세를 이용해서 학생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짝과 함께 쌓아보게 합니다. 이 짝과 함께 쌓아보다 보면 앉아서 하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아픕니다. 그리고 내가 찍고 싶은 거 양보 안 하면 절대 이 타워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덕교과와 좀 연결을 시켜서 이 4학년의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단순히 글이나 어떤 영상으로 배울 것이 아니고 직접 게임으로 한번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짝 활동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환호성 지르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환호성과 박수를 쳤나요? 물어보면 저는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해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게 바로 협력의 기쁨이다.
우리가 배려라는 것은 내가 한번 양보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 배려를 기반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모범 감화를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도덕과에서도 결국에는 실천을 해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쓰신다면 도덕과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무진하게 연기하기 정말 좋은 시리즈 고피시 시리즈인데요. 고피시 교과서 게임도 있습니다. 이 고피시 교과서 게임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 4학년 사회과학 검정 교과서를 모두 분석을 해서 아주 빈출되는 단어를 위주로 용어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일러스트를 넣고 설명을 넣어 놓았습니다. 바로 교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활용하시기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임은 그대로 사용해도 좋고, 선생님들이 다른 활동으로 조금만 적용시켜도 재미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단순히 보드게임 활동으로 하는 것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자인 만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핵심 역량과 성취 기준, 핵심 요소를 알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플레이는 최대한 지양을 하시고, 앞선 것과 같이 기승전결이 살아있는 활동을 구성하시되 보드게임 하나로 학습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드게임 요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스님들께서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구성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요 이미지를 보시면 와골와골 발굴단에 나오는 이 타일들을 위에 OHP 필름을 올리고 3D 펜으로 직접 타일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공룡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접 조립을 해서 본인만의 공룡으로 커스터마이징까지 한번 해보았답니다. 이와 같이 보드게임을 게임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성물을 갖고 와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연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대부분 경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곧이곧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에 초점 맞추어서 교육활동을 지도하듯이, 경쟁보다는 협력, 그리고 꼭 경쟁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도전해서 과거의 나를 이기는 경쟁으로 조금 포인트를 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구를 이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에게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은 리더보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몇 월 며칠에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몇 점이었고, 오늘의 나는 과거를 나를 이길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사가 직접 함께 같이 해주면 아이들은 그 즐거움이 10배, 100배가 되고, 이와 같이 재구성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고 메이커, 블렌디드, 인공지능, 메타버스,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 1년으로 연결된다면 아주 몰입도와 즐거움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카드형 게이미피케이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